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 초대석. 오늘은 저 한국의 쪽집게 김장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자유한국당 당대표의 대진표가 오늘로 확정이 됐습니다. 세 분 나오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김진태 의원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김 박사님 좀 소개해드리면은 여론조사 전문가이시고 2007년 박근혜 이명박 경선 때부터 이제 이명박 여론조사 팀장 했고 그 이후로 하여간 우리 보수 진영에서 치러지는 모든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팀장으로 실무를 익혀오신 분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대진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 우리 황태순 TV에. 지금 홍준표 대표는 천하무적인데 이 당에서 자유한국당 경선을 얘기하자면 천하무적이다. 탄핵 이후에 벌어졌던 전당대회에서 60% 이상의 표를 받으셨던 분이 왜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삿바싸움하는 모습 보이면서 더군다나 다섯 사람 마이너 그룹에 얹혀가지고 연기 안 하면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천하무적이 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느냐 그랬는데 왜 접으신 겁니까? 저는 당내 경선에서는 천하무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일단 이제 홍준표 후보가 전당대 레이스를 그만둬서 이게 선거법에 위반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지금 정도 되면 후보들이 아마 여론조사를 해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높게 나왔다면 아마 저런 전략을 가지는 않으셨을 거다. 그리고 그건 여러 가지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이제 되게 특이한 현상이죠.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후보가 2017년 대선 경선에서도 당시 이제 김진태 후보, 이인재 등하고 붙어서 60몇 프로 압도적으로 1등을 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대선 패배하고 지방선거 전에 치러진 전당대회에서도 65% 정도. 60% 넘었다 그러면 압도적인 지지를 그렇죠. 받은 거죠. 만약에 그게 지금도 되고 있다 그러면 홍준표 대세론이 형성이 됐겠죠. 그러면 대세론을 형성한 후보가 드랍하는 일이 있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이에 한국당 당원대의원들의 표심이 급격하게 변화를 했을 거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기긴 어렵다고 판단을 하셔서 드랍한 게 아닌가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의원들 조사를 하셨으면 이제 예. 일반 국민도 했겠지만 대의원들, 당원들 했을 텐데 이분들 마음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뀐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당의 당원 대의원들은 그냥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면 됩니다.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탄핵을 당했어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대선에서 참패를 하고 지방선거에 참패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이제 분노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은 자기 말이 옳았다 그러지만 어쨌든 특히 이제 지방선거 참패에 크게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당협을 맡고 있어서 그 현장에 있는 당원 대의원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많은데 이분들은 그 얘기를 저한테도 지금도 하세요. 우리가 이제 지구당에서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이러면 뭐하냐. 중앙당에서 한번 똥볼을 차버리면 그게 우수수표가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참패는 중앙에 있는 분들보다 막상 현장에 계셨던 분들한테 엄청난 좌절감을 줬고 그 패배의 원인이 이제 지금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탄핵에 대한 분노입니까? 아니면 이 경기도 지금 광주 을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면은 이제 밤에 예. 이제 현장을 지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대선 때도 했을 거고 지난해 지방선거도 했을 텐데 이분들의 분노와 울분은 어디를 향해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박심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다 본데 탄핵 당한 거에 대해서도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있겠죠. 그렇지만 탄핵의 1차적인 원인 제공은 박근혜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아쉬워하는 분위기는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탄핵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일련의 과정에서 저 사람들은 큰 책임이 있다. 누가? 이제 근데 지금 제가 이번 이 당협위원장 선정 과정도 보면 기존에 정치했던 세력 전반에 대해서 다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연히 안 좋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도 별로고 그거 이제 그렇다고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론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누구를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느냐는 있지만 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고 그것이 그래서 제가 이게 여기서 다른 사람들 다 문제가 있다. 그 책임이 크다고 보니까 탈당했다 돌아온 분들에 대한 그 분노도 엄청나죠. 예, 그 분노도 엄청나고요. 저는 그래서 요새 이제 황교안 총리가 일정하게 이제 지지를 모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 그 현상이다.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왜 이 지금 그 탄핵 당했고 저 지방선거에서 정말 거의 뭐 몰살되다시피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뭐 저 도의원 뭐 저 시의원 이런 분들 몇 명 안 되죠 이제 밑에. 예. 뭐 지난 지방선거는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아주 역사적인 참패입니다. 그 서울 같은 경우도 102명인가 되는 시의원 중에 비례까지 해서 6명인가 이렇게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 영토를 다 그러니까 뺏겼군요. 특히 이제 뭐 영남 일부를 제외한데서는 전멸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존에 그 예를 들자면 당 대표를 했든 탄핵에 찬성했든 친박이었든 이분들에 대한 당원 의원들의 감정이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탈당했던 분들은 이제 그거보다 또 어떤 분들은 당에 남아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 분노가 훨씬 크죠. 어쨌든 뭐 그게 탄핵에 찬성했든 안 했든 당이 어려울 때 탈당을 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당권을 가겠다. 이러니까 이제 그 분노들이 표출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책임 소재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도 직격탄을 맞은 거고 지금 오세훈이나 이런 분들이 이 대세를 장악하지 못한 원인의 일차적인 거는 탄핵과 탄핵 이후의 일련의 정치 행태에 대한 불만들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박사님 역시 현장을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지켜고 있으니까 이번 당 대표 전당대회에서 이 당의 방향과 운명 결정하는 분들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첫째, 탄핵 당해가지고서 정부 잘 이끌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다 허물어뜨리고서 쫓겨나고 예. 그걸 저지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더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일치 단계에서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 탈당해갖고 돌아와가지고서 또 이렇게 기신기신 다시 들어왔는데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그 탈당해 있던 사람들이 같은 집안 식구였던 이 당을 향해 가지고서 욕하고 싸우고 해놓으니까 이제 화와 울분이 이제 폭발하겠군요. 이제 이 전당대회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 현장에서 당을 지켰던 분들이 이 아주 참담한 상황을 많이 당했다 그래요. 당선 가능성도 적지만 지나가는 뭐 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이 막 이렇게 아주 거칠게 대하고 이 너네 당 뭐 하는 당이냐 이런 과정들을 이분들이 계속 겪어왔어요. 그 와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탈당해서 이제 상대 정당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중앙 정치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그 지역 차원에서도 아주 지금 감정의 문제들이 골이 깊게 패인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황태순 TV에 왔던 뭐 정우택 의원 이런 분들이 지역에 가보면은 뭐 당협위원장 의원들이 황교안한테 줄을 섰다라는 게 줄 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리고 제가 김 박사님 말씀을 토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황교안이라는 카드가 당원 대의원들한테 지지를 받는 거는 브랜드 뉴 신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보다 이 요인은 훨씬 크겠네요. 이 정말 지긋지긋한 탄핵과 그 이후에 당의 분열과 뭐 이런 것들보다는 진 책임을 진 사람들이 다 거기 홍준표 뭐 오세훈 이런 걸로 구분이 되는데 이분은 새로운 상표고 이 정치판에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대세를 형성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크게 볼 거하고 좀 구체적으로 볼 게 있는데 한국 정치에서 기본 상수는 기성 정치, 기존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런 구분 자체는 무의미하다. 그거는 비박이 나와도 불만이 많고 친박이 나온다고 야 그래 니들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없고요. 거기다 이제 탄핵과 일련의 그 두 차례 선거에서 참패 이걸로 이제 한국당에서는
기존 당의 지도부나 국회의원들, 당의 뭐 지도부를 구성했던 분들, 이분들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황교안 돌풍, 이것의 핵심은 황교안 전 총리를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김영삼, 김대중처럼 오랫동안 뭐 유권자들하고 막 투쟁하면서 온 동지적 관계가 아니고, 그럼 황교안 지지는 뭐냐? 저는 여집합이라고 봅니다. 여집합. 그러니까 그렇게 탈당했다 나갔던 뭐 오세훈 뭐 아주 별로고, 뭐 막말해서 지방선거 참패했다고 하는 홍준표 뭐 또 별로고, 그렇다고 뭐 이쪽 극단에 있는 누구도 별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탄핵과 이 당의 참패 과정에서 황 총리는 가장 책임이 덜하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자면 뭐 오세훈 좋아하는 사람이 한 30% 있고, 김진태 좋아하는 사람이 30% 있고, 그러면 이 여집합이 얼마 안 되겠죠. 근데 여기 싫어하는 사람 많고, 여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고, 양쪽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남아서, 야, 그럼 누구냐 하면 브랜뉴. 아, 저 사람은 별로 책임 없고, 반듯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황교안 현상이지만, 그전에는 뭐 고건 총리가 그랬고요. 총리는 아니었지만 반기문. 그 전에 이제 안철수 현상도 마찬가지죠. 기존 정치권이 싫으니까, 기존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사람 중에 어느 정도 경력이 되고, 사람도 멀쩡해 보이네 하는데 이제 지지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박사님 얘기가 정말 새롭게 들립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뭐 신문, 방송, 뭐 나름의 뭐 정치 평론한다는 사람들은 이번 전당대회가 뭐 친박 대 비박, 뭐 친박표를 가지고 탄핵에 뭐 그 분노한 태극기 부대가 이 전당대회의 뭐 운명을 가르지 않겠냐고 했는데, 이거 다 비상적이고 비상적이고 지금 친박, 비박, 뭐 탄핵에 대한 뭐 박근혜에 대한 평가, 이런 거는 중심적인 이슈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죠. 친박 비박이다 할 때는 내가 어느 개파는 좋아해야 됩니다. 나는 비박은 싫고 친박이 좋다. 근데 한국당 당원 대의원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싫은 겁니다. 네. 다 싫은데 어디가 더 싫으냐 차이만 있는 거고. 그러면 뭐 원래 친박 후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뭐 친박은 좋고 비박이 싫어서 이분들이 떴겠죠. 이분들도 아닌 제3자 같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근거라고 보는 게, 이번에 당협위원장 선정 과정에서 저희 당이 슈스케를 했습니다. 거기서 기성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박 비박 상관없이 새로운 신인들한테 다 크게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뭐 원래 친박 후보가 있었죠. 정우택 뭐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비박 후보들도 있고, 이분들이 다 지지율이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아전 인수다. 우리 지역구의 사람들은 뭐 비박 내지는 탈당한 사람들을 싫어한다. 우리 지역구에서는 친박 싫어한다. 그게 아니고 다 싫어하는 겁니다. 기성전. 그리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 당이 탄핵까지 당해서 참패를 한 당인데 거기 누가 잘했다고, 야 너는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옥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황교안 전 총리를 이제 저격하는 이제 배신의 이제 프레임을 걸었는데, 이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여론조사하는 사람으로서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얼마였습니까? 80%였습니다. 그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을 50%라고 한다면 최소한 절반 인상이 탄핵에 찬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탄핵 반대했던 20%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아닙니다. 거기도 또 빼야죠. 네. 야, 잘못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걸로 탄핵까지 시키느냐. 지금에 있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좀 안 됐다,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깜빵에 오래 두는 게 있느냐, 이런 여론은 있지만 저는 두 가지로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80%를 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지금에 와서 서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복원하는 걸 우리 당원대의원들이 좋아할 거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오래 감옥에 가두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다시 복원시키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진태와 황교안이 친박표를 두고 싸운다, 이런 프레임도 이제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 제가 단언해도 되겠네요. 예. 자,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이 당원 대의원들의 분노와 울분이 이제 터져 나오고, 결국 이게 살풀이 한풀이 한번
하는 장이 되겠군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나면 한번 이제 세게 아니 탈당했다 그냥 와서 당권을 가져. 그러니까 이거에 관한 분노를 갖는 사람도 있고 야 또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살풀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야 새로운 뭐 용서도 되고 새로운 비전 그래 이제 우리 화를 제대로 냈으니까 그 과정을 거쳐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은 이낙연, 뭐 황교안 총리들이 이게 대세를 이루고 뭐 18%, 뭐 20%는 못 넘고 하는데 이 총리 대세론의 이 허와 실은 좀 간단히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러니까 기본은 왜 총리냐? 정치인들 싫어하는 겁니다. 총리는 기본적으로 행정이고 그렇게 뭐 당파로 나눠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름은 다르지만 이낙연이 올라가고 황교안이 올라가고 반기문이 올라가지만 이거는 안철수 현상하고 동일한 현상이 저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 정치에 대한 분노와 불만 이게 새로운 사람을 찾는 거고요. 또 아무거나 찾을 수 없으니까 총리라고 하는 건 국정 경험도 있고 또 좀 불편부당하게 행정도 하는 것 같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한때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반기문 현상에서도 보였고 안철수에서 보였지만 이분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또 이제 그건 또 그렇게 또 사그러 들어가는 겁니다. 김 박사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지지분연하게 뭐 가는 듯한 인상을 저희가 계속 받고 기성 언론들이 뭐 자꾸 뭐 친박 비박 프레임으로 갈 거다 뭐다 하니까 재미도 없어지는데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12월 27일에 있을 2월 27일에 있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대의원들의 표심이 움직이고 그래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제 저 용광로 같은 그 싸움 속에서 방향을 찾고 좌표를 설정해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기대할 만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나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 국민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가장 비슷해 보이는 후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찍죠. 예를 들면 대통령 할 사람이 나하고 뭐 세상을 보는 눈이 전혀 다르고 뭐 그런 사람을 찍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눈높이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 당 뭐 내지는 뭐 어디 뭐 댓글 부대가 뭐 10,000명 정도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우경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 따라가면 당연히 국민 지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당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 이런 걸로 뭐 상당히 뭐 오른쪽의 극단적인 주장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 이제 광주 5.18 문제에 대한 논란에서 야, 한국당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여론이 갑자기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때 뭐 댓글이나 뭐 과학적이지도 않은 뭐 여론 이런 거 보지 말고 자기 중심을 잡고 국민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 자, 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좀 더 진전이 될 테니까 그때 또 우리 저 표심들이 어떻게 저 형성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